같다 이렇게 봅니다. 아홉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토지 68평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근데 지목이 뭘로 되어 있죠? 답으로 되어 있죠? 계획관리지역이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무허가 건물이 있죠. 근데 여기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받으려면 영농계획서를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죠. 이거 농지취득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줄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집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이거는 그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상복구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겠다.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이 건축물,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 자체가 삼거리 코너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1억 5,300이 어떻게 된다? 7,500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반 가격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60%나 65%에 사게끔 되면 8, 90%에 팔고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증은 어떻게 한다? 원상복구 조건으로 각서를 쓰든지 아니면 항공사진을 제출하든지 항공사진이 없을 때는 뭘 한다? 원상복구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원상복구라고 있죠. 원상복구가 어떻게 하는 게 원상복구죠? 철거하는 게 원상복구죠. 근데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양성화시켜도 원상복구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라는 얘기지 반드시 철거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열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권리 분석하는 거가 그 스피드 옥션에서 권리 분석한 거하고 저하고 좀 다르거든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스피드 옥션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권리 분석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 권리 분석을 해보고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서울의 금전구에 있는 단독주택이 12분의 2 지분 매각이 나옵니다. 12분의 2 지분 매각은 6분의 1이라는 얘기죠. 12분의 2 지분 매각으로 나왔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고 나왔죠. 그렇죠? 소멸 기준이 여기 보면 강제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강제 경매로 2020년이죠. 전입은 언제 했죠? 2016년이죠. 그런데 여기 대항력이 없다고 그랬죠. 저는 이거 대항력 있는 걸로 봅니다. 스피드옥션 없다고 봤는데 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장로는 1997년도에 전입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6천만 원이고 이 사람은 5천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스피드옥션 둘 다 대항력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위에 사람은 없고 밑에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장은열이가 있고 최창권이가 있죠. 여기 장은열이는 6천만 원의 전세를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6천만 원에. 근데 보시게끔 되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피고 보시겠습니다.
장은열입니다. 장은열 6천만 원 주고 전세입니다. 장은열 전 소유자 장팔성. 장팔성이가 보면 지금 공유자 전원의 부친. 다시 말하면 장윤열의 아버지입니다. 장윤열의 아버지한테 가서 장은열이가 아버지한테 가서 전세를 뭐 했어? 6천만 원을 가지고 전세를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고 1999년도서부터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돌아가시다 보니까 장은열이가 상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전입은 99년도에 했죠. 근데 확정받은 건 없죠. 배당만 요구를 했죠. 그러면 이 장 누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 아버지한테 6천만 원 계약을 하고 살았어? 모르지 그거는. 그런데 돌아가시다 보니까 장은열이가 지금 이제 뭐야? 상속을 받아서 집 주인이 됐죠. 집 주인이 됐으면은 그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다가 보증금을 받아야 돼? 낙찰자한테 받아야 돼? 저 보면 집 주인이기 때문에 이건 대항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최 누구가 있죠? 최창권입니다. 최창권 전체 소유자들 중 공유 지분 2분의 1을 초과한 공유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함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보기에는 최창권이도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계약한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아버지하고 계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예? 그럼 아버지하고 돌아가셨으면은 아버지가 계약했을 때 다 주인이었었죠. 그러면 이 사람도 그 주인의 상속을 받은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이 없다고 하더라도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장은열이가 있죠. 장은열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만큼 들어놓여 있는데 장은열이가 이 집에 가서 살고 있으면은 아버지 대신 장은열이가 최창권이하고 계약을 했을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아들이 와갖고 계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하고 최창권이가 계약을 했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대신해서 장은열이가 계약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분의 1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보진 않고 저는 대항력은 있다고 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6천만 원이 있고 5천만 원이 있고 둘 다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5,900이죠. 우리가 6,500만 원 주고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6,500을 가지고 배당을 했으면은 강제경매다 보니까 장에도 배당을 하고 최에게도 배당을 하게끔 되면 강제경매 지불한 사람이 10원도 못 가져가죠. 그러면 이 경매는 취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은 아들이다 보니까 배당을 주지 않고 최한테는 배당을 줄 수가 있죠. 배당을 주면 우리가 지금 12분의 이 6분의 1을 우리 낙찰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5천만 원을 다 했죠. 그러면 5천만 원에 6분의 1만 줘, 5천만 원을 다 줘. 다 줘요. 저기 뭐야 6분의 1만 줘요. 다 주는 게 맞습니다. 돈이 된다 그러면은 돈이 모자랄 때면 못 줄 수는 있지만은 일단 다 주기 때문에 어쩐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간다고 보는 거고 거의
낙찰가와 한 돈 1,000만 원 정도가 더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살고 있는 장 누구가 우리 지분을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분을 얻는다? 9,200 주고 우리는 장인한테 팔고 빠져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저는 이런 식으로 권리 분석을 합니다. 열한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한 명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럼 배당이 나가면은 낙찰자가 문제가 될 게 없고 배당이 나가지 않으면 낙찰자한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주시에 가면 여주시 중심에 옛날에 큰 절이 있는데 혹시 절이 어떤 절인지 아세요? 신륵사죠. 신륵사 바로 강 맞은편이 이 여주의 저기 관광 유원지예요. 그 관광 유원지 옆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나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지금 보면 4억 3천에서 시작해서 1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한 명이 있죠, 보면. 그렇죠? 임차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입이 얼마 해서 박누구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했죠.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자기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내가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서 배당 요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배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필지가 세 필지죠. 대지, 도로, 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도로는 내가 도로니까 내 거로 쓸 수 있다, 없다? 두 필지는. 24평하고 15평이면 40평 정도거든요. 40평 정도가 도로면 내 걸로 만들어 못 만들어. 뭘 또 내야 돼는. 그럴 수는 없다. 내만 만들어. 내가.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것이 대지고 이게 도로죠. 제가 여기 현장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여기도 보면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죠. 여기 도로 있죠. 그러면 저는 못 모르고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일로 들어가려고. 가봤더니 이 도로와 이 도로의 높이 차이가 약 2m 50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도로를 못 갑니다. 반대로 보게끔 되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도로인데 이쪽 도로를 들어간다. 여기 보면 거의 도로를 마지막 도로로 봐야 돼요. 막다른 골목이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높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죠. 전원주택인데 이 땅과 이 땅은 높이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여기 보면 한 2m 50이 높기 때문에 이 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열로 오던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로 들어갔다가 차를 들어갔다가 돌리지를 못하고 그냥 빡붙이로 나왔었어요. 여기를 나온 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 2층짜리 집이 있고 여기 컨테이너가 있고 여기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층 집도 집 세를 주고 이거 단독주택 세를 주고 컨테이너까지 세를 줬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도면다시피 여기 도로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인데 여기에 보면 정원석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 도로하고 여기하고 한 50cm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정원석이 있기 때문에 일로 들어갔다가는 참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가. 네? 주차장이 없어요 보면. 그래갖고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집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란히 붙어 있어갖고 방방해갖고 여기 현관이 있어갖고 거실문 부엌이 있고 방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서 세를 들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있는 집이 하나가 있고 앞에 있는 2층 집 있죠. 2층 집에 거실 있고 여기 뭐야? 방이 두 개 있어갖고 1층, 2층으로 해서 세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2층도 이렇게 세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컨테이너를 가지고 두 개를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또 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1층에 나란히 있는 집이 이 집입니다. 이 집에서 여기 보면 옛날에 여기가 임야였던 있어갖고 소나무가 있는 걸 그대로 두고 오셔갖고 이 소나무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지붕을 뚫고 가도 이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자 보면 그 다음에 앞에 컨테이너로 되는 집 있죠? 빌려준 거. 그 다음에 2층으로 된 집 있죠? 여기 2층으로. 근데 여기 아까 제가 보면 여기 조경석이 있다 그랬죠? 얘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보면은 이거를 낙찰 받으면은 여기 있는 조경석 어떻게 한다? 없애고 여기 도로 나무도 좀 비워가지고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세웠다가 돌려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주차시킬 자체의 공간이 없어요. 보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보면 매매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자 보시죠. 전세 보증금이 얼마죠? 이게 2억 8천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전부 다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전세로 준 것 같거든요. 전세로 주는데 지금 전세로 줘서 2억 8천인데 지금 뭐야?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4,700이죠. 이거 낙찰을 받아서 이거를 일부를 월세로 돌려가지고 수익이 나오게끔 해놓고서는 매도를 하고 아까 차를 댈 수 있게끔 만들어갖고 매도를 하면 충분히 감정가대로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돈 벌을 게 너무 많네, 돈 되는데요. 너무 많아요. 돈 되는 여러분은 이게 뭐 금방 이렇게 골랐으니까 되나 보다라고 했지만 저는 벌써 예전부터 고르고 가서 보고 현재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다 검토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여기가 보시면은 신력사 관광지고 금은모래 이게 캠핑장이라서 여기가 유원지거든요. 그 앞에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전원주택 단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면 위치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예, 12번째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물건 번호가 지금 7번, 8번, 10번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보면 어디냐면 복폴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복폴이. 복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대심리. 여기 이게 실질적으로 보시게끔 되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사건 번호를 들어가 보면은 물건이 한 20개에서 30개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고른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 나머지는 한 번 더 떨어졌을 때에나 생각해보자 해갖고 제가 어떻게 한다? 밀어놓은 거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 여기 남한강 있죠? 북한강, 여기. 강에 있는, 여기 보면 강변에, 여기가 그 왜 카페도 있고 뭐 이런 전원주택으로 이 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가격을 얻었나? 상당히 그 말하면 가격이 나가는 것이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게끔 활발하게 많이 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격은 높아요. 그렇지만 매매가 활발한 건 아니다. 이게. 그렇게 해갖고 이것이 한 300 몇십억으로 해가지고 경매가 나왔는데 밀쪽인 것 중에 제가 지금 한 개를 고른 겁니다. 제가 한 개를 고른 것은 여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물건 번호가 10번입니다. 감정 가격이 4억 천에 대해서 지금 2억 9천까지 떨어졌는데 뭐죠? 토지만 매각이죠. 토지만 매각입니다. 근린시설 건물이 있고 컨테이너가 있는데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땅이 있고 여기 접덕 위에 이게 도 이렇게 돼 있죠. 도. 이게 전부 다 도로입니다. 이게 양평 앞에 있는 그 도로입니다. 시내 가운데 있는 요 있고 요게 뭐예요? 컨테이너고 요게 지금 집이 지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2층 집이 지어져 있고 여기에 컨테이너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집이 다 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덜 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랬죠. 여긴 지금 대로변 옆이죠. 대로변 옆에 무허가로 건물 제일 못 져요. 못 짓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근데 지금 건축물 매각 제외로 됐고 건축물 관리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축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이 아직 안 난 건물입니다. 우리는 이걸 땅을 낙찰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으면은 양평 군청에 가면 건축 허가 받은 사람이 있겠죠.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를 수 있는 것이 더 확률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땅 주인은 300 몇십억을 지금 갖고 있고 전부 다 어떤 설정이 돼 있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땅 주인이 건물을 사가지고 땅을 다 사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땅 주인한테다가 사용승 낙서 받아서 건물 지어주면서 나중에 설정 지으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법정 사건이 없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땅 주인 땅과 땅을 허가를 땅 주인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법정 사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철거하고 지려 나가라 하게끔 되면은 법정 사건이 없으면은 건물을 우리가 싸게 인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여러 개가 30 몇 개가 나온 거 중에서 이거 한 개를 제가 일단은 먼저 고르고 민주택이라서 주택이 안 들어가요.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들어가요.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안 네, 근린생활시설이죠. 지금 보면은 그 시골에 있는 그 집도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뭐 창고나 뭐 이런 걸로 어떤다 바꾸는 경우도 꽤 있어요.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하도 뭐지 난리 치다 보니까 아예 양평이나 뭐 이런 데는 그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문제가 되기다 보니까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편한 경우가 많죠.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는 나한테 묻지 말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어저께도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평택에 있는 땅을 임야를 싸게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돈을 좀 받을 게 있는데 없다 그래가지고 뭐 근데 이 땅을 뭐 그냥 대신 칩시다 해갖고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800평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건물을 질렀더니 건축허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어저께 봤더니 공인용 산지더라고요. 건축허가 안 나죠.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싸게 산 거죠. 그런데 그거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쓰면 그게 돈이 되는 물건이야, 좋은 물건이야. 돈이 되는 물건이야, 좋은 물건이야. 돈이 되는 물건이죠. 제가 어저께 딱 그거 보고, 이거는 건축허가 받을 수 있겠다. 그래갖고 바로 제가 어저께 평택에 있는 건축설계사하고 여기 해줘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자마자 깜짝 놀랐더라고요.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10만 원 내고 강의 들으라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 조 여사님, 왜 강의 안 들어? 저는 열심히 들어요. 꾀가 나서 안 들었지, 이제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공인인간제가 예? 공인인간제가 시간인데요. 그건 토지 개발 시간에, 토지 개발인데 다음 달에 다 토지 개발 강의할 때 그 얘기가 나오고, 지금 달은 이제 농지를 하는데, 자, 보면 그것도 이제 다 가르쳐 강의하게끔 되면 다 돼요. 이게 부동산에 관한 것은 건축허가 안 나는 땅은 건축허가를 만들 수 있을 때 바로 100배가 아니라 2배, 3배 뛰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 13번째 충청남도 공주 토지만 매각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습니다. 4,500에 경매가 나와서 3,10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얘기를 봤더니 채무자 점유 이렇게 돼 있죠. 채무자 점유. 강제 경매는 610만 원이죠. 자, 봤더니 김임덕이가 여기에 건축물 관장이 있죠. 김임덕 소유의 건축물 관리장이 있잖아요. 김임덕 소유의. 근데 김임덕이가 누구야? 이상원이의 모임. 다시 말하면 경매로 당하는 사람은 상원인데 상원이의 엄마가 김덕임이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엄마 김덕임이의 집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얼마로 나왔죠? 강제경매 618만 원에 나온 거죠. 건축물 관리장은 없는 걸로 나오죠. 보면은 이상원이죠. 이상원이가 여기 있죠. 이상원이가 있죠. 여기에 땅이 있고 이 대로변에서 하나 딱 들어가서 두 번째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된 집이거든요. 이 상원이가 돈이 없으면은 엄마랑도 이걸 어떤다? 600만 원을 갚아서 취하를 시키든지 그 아들님이 자꾸 또 빚을 질 것 같으면은 취하를 못 시키고 낙찰을 받은 것을 가지고 땅을 다시 엄마가 사야지 되겠죠.
저로서는 이게 이런 정도 집을 갖고 있고 뭐 한다면 큰 문제 없이 팔고 빠져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 전에 합의로 끝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저는 봅니다. 열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대구 경상북도 영천시에 물건번호 1번, 물건번호 2번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154-18이고 하나는 152-1입니다. 맞은편에 있어요. 154-18입니다. 154-18. 자, 154-18은 요 맞은편에 있는 거죠?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두 개가 경매에 나오는데 저는 요거를 고른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추천한 게 아닙니다. 154-18은. 요 앞에 거를 추천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두 개 나란히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기 위에 거는 토지가 54평이죠. 여기 몇 평이죠? 74평이죠. 위에 거하고 밑에 보면 땅이 이 밑에 것이 20평이 크죠. 근데 위에 거는 지금 얼마죠? 1억에서 7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고 이거는 20평이 더 큰데도 9천만 원에서 6,300까지 떨어졌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거는 건물 매각 제외죠. 건물 매각 제외잖아요. 위에 거는 건물까지 포함된 거고 이번은 건물 매각 제외죠. 건물 주인이 아까 누구였었죠? 김용수가 있죠. 땅 주인이 손 씨죠. 근데 건물 주인은 김 씨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땅 주인한테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지져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건물을 얻어다 싸게 다시 매입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아닌 2번을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살고 있긴 누가 살고 있나 봐요. 여기 진돗개가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집도 깨끗하죠, 뭐. 15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서읍에 가면 뭐가 있죠? 정현 씨, 뭐가 있죠? 미군 부대가 있죠? 이 미군 부대 렌탈 하우스 있는 동네에 가운데에 있는 땅이 400평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팽성이 지금 그러니까 미군 렌탈 하우스로 해서 많이 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미군 렌탈로 집을 지어서 빌려주는 것은 거의 숫자가 다 거의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어봐야 렌탈이 나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렌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땅값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반 가격 정도라 그러면은 제가 보면 투자할 만하지 않겠느냐. 일반 주택으로 봤을 때, 지었을 때도 해가지고 반 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든지 뭐든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대로 다 되어 있고 이거는 제가 현장을 다녀온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 땅을 갖다가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저기 뭐야 펜스 같은 게 있어서 이 그 저기 뭐야 빌라 단지로 들어가는 뭐 것이 이렇게 출입을 하는데 막는 것까지 있는데 여기 앞으로 나서 요 도로까지 나오니까 거기가 바로 미군 부대 그 담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계획관리적인 가운데인데 이 삥 둘러서는 전부 다가 그 렌탈 하우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보면 가운데 있는 땅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항공사진에 보면 여기가 그 눈으로 이렇게 대로 보이는데 요새 여기까지 전부 다 지금 보면 미군 부대로 돼 있습니다. 땅이 도로보다 한 4, 50cm 정도 높고 비교적 판판하게끔 잘 돼 있다. 전부 다 이게 보면 미군 애들한테 렌탈하우스 지어진 동네 가운데 있는 겁니다. 16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대지가 한 필지에다가 농지가 한 필지입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농지 취득 자유학급명사를 발급받아야 되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곳에 주택은 있는데 그 주택은 대장이 없고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과 양양, 속초 이쪽이 상당히 매매가 잘 되는 지역인데 이 간성에 있는 고성에 있는 것에 땅이 경매로 나온 건데 이렇게 49%까지 떨어진 것은 땅이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보면 아까 땅이 한 필지가 있고 전이 한 필지가 있고 땅이 한 필지 대지가 한 필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시게끔 되면 요거는 대지입니다.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아까 대지에 있고 집 한 채가 있죠. 여기 요 땅. 그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땅이 뭐야? 전으로 돼 있는 땅인데 너무 못생겼고 여기서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진입도를 여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필지별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한 서너 개로 자르면은 못생겼어도 가격이 반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 한 거고 여기 건물도 그렇게 뭐 나쁜 건물은 아니고 지금 거주는 하고 있죠. 보면 이 땅은 이 땅대로 이 집주인이 이 땅만 사겠다고 할 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을 이용해야지 뒷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건물 주인이 이 땅만 사겠다고 했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걸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